자,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띠 공부할 시간이죠. 자, 호랑이띠를 범띠라고도 해요. 여기 범띠라고도 해요. 호랑이띠, 범띠 같은 말이에요. 호랑이띠의 기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시간 속에서 우선 호랑이의 기운에 해당되는 시간을 먼저 살펴보자고 했죠. 그렇게 하면 호랑이띠의 기운이 조금 보인다고 했죠. 자, 하루의 시간에서는 03시부터 05시, 지금 시간으로는 03시 30분부터 05시 30분, 음력으로는 1월, 그래서 양력으로 항상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양력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가 호랑이 달에 해당되죠. 그러면 호랑이 달에 뭔가 특별한 어떤 에너지가 있으니까 호랑이 달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호랑이 달의 특별한 에너지, 또 호랑이 시, 여기 인시라고 하거든요. 이 인시, 이 인자가 또 호랑이에요. 호랑이 인.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시간의 에너지를 한번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요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시간 속에서 제가 인시라고 했잖아요. 호랑이 시간을. 자, 인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호랑이의 기운, 호랑이의 에너지를 관찰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03시 30분에서 05시 30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체에게. 자, 생명체의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몸속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축시에는 우리 몸이 재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소띠 편을 한번 참고하시고 우선 여기서는 인시, 호랑이 시간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호랑이 시간은 여기 한번 보세요. 양기가 최초로 외부로, 바깥으로 스스로 튀어나오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잠을 자고 있든 잠을 자고 있지 않든 스스로 튀어나오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축시의 재생한 에너지, 축시에 회복한 몸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만들어진 상태를 인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인시가 참 대단히 고마운 시간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양기는. 그래서 몸을 뒤치럭한다든가 아니면 뭐 소변을 보러 일어난다든가 생활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인시에 진짜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 인시하고 반대가 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6충에서 공부했지만 신시라고 하죠. 인신충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여기를 신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신시는 뭐예요? 양기가 내부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스스로 양기가 내부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활동을 하는데 조금 졸리겠죠. 조금 졸리고 나른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뭐 회사원들이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 시간에 막 하품을 하고 몸이 찌뿌드하고 졸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마셔요?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죠. 그럼 커피의 카페인이 일시적으로나마 그 양기를 자극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도너츠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잠깐 먹으면 그 단맛도 양기를 잠깐이나마 끌어올려 준단 말이에요. 그 음기하고 양기의 어떠한 순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환 법칙에서 이 아침 5시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침 5시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기가 외부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일부러 끄집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것을 계절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계절이라고 하면 뭐예요? 호랑이, 달, 인월이라고 해요. 하루의 시간에서는 인시라고 하지만 1년의 시간에서는 인월, 호랑이 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호랑이 달에 해당되는 그 시간에는 더 내부에 감춰져 있던, 내부에 감춰진 걸 뭐라고 그랬죠? 축이라고 그러죠. 그 소의 달이 축축하다고 했잖아요.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가 인이 되면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연에서
생명의 순환 법칙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고맙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순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과정이라는 게 양의 과정이 있고 음의 과정이 있어요. 양의 과정이라는 것은 외부로 에너지를 튀어나오게 한다는 뜻이고, 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부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외부로 튀어나오는 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호랑이 달이란 말이에요. 하루의 시간에서는 호랑이 시간, 인시. 자, 그러면은 이제 계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태양의 고도. 태양의 고도라는 것은 태양의 빛과 열이 지구에 도착하는 양을 계산한 거예요. 그것이 곧 절기란 말이에요. 그 절기는 24절기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12달로 따질 때는 12절기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2절기는 여기 번호가 있죠. 이거 보세요. 여기 21번, 23번 이렇게 홀수가 있잖아요. 자, 24절기 중에 여기 홀수 21, 23 요것만 따지면 12절기가 되는 거고, 이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24절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호랑이 달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싶잖아요. 호랑이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랑이 시간과 호랑이 달,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호랑이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자, 24절기에서 쥐의 달에 해당되는 게 대설과 동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22번이 동지인데, 자, 대설과 동지는 쥐의 달이에요. 여기에는 음기가 가장 센 상태란 말이에요. 왜? 동지에는 밤이 제일 길잖아요. 밤이 제일 길다는 거는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적게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기가 제일 세겠죠. 자, 이 음기가 제일 센 상태에서 이제 동지에서 음기가 가장 세다는 건 뭐예요? 동지를 지나면 이제 점차 양기가 조금이라도 더 세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소환대하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소의 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아직 음기가 대단히 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1번, 여기 1번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셔. 여기 입춘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이 입춘, 여기부터 이제 뭐가 돼요? 음기와 양기가 완전히 균형을 이룬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의 달에는 음기가 5, 양기가 1이에요. 5대 1이란 말이에요. 소환대안에서는 양기가 2, 음기가 4. 음기가 아직은 세죠. 근데 드디어 입춘이 되면서 양기가 3, 음기가 3, 3대 3. 완전히 균형을 이룬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 양기와 음기가 균형을 이루면 그동안 잠자고 있던 땅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땅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쑥과 냉이가 그 추운 입춘 추위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명체가 외부로 최초로 튀어나오는 이때를 호랑이 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루의 시간에서 인시에 양기가 최초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뭐 아침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든 몸을 뒤치럭거리든 양기가 최초로 튀어나온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2월 4일 날 묘하게도 이 양기가 음기랑 균형을 맞추는 순간 땅속에 잠자고 있던 모든 생명체는 땅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란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동물한테 비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12달한테도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12띠에도 이름을 붙여줄 때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듯이 음기와 양기가 균형을 이루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음기 속에서 양기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싹을 틔우는 이 시간을 뭐로 표현해 줄까? 그런데 아직 입춘 때는 아직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 춥단 말이야. 외부의 공기는 아직 차갑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싹을 틔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호랑이에 비유한 거예요. 호랑이는 12띠 중에 가장 힘이 세잖아요. 이 추운 계절에 호랑이를 배속을 한 거예요. 호랑이만이 이 추위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 이거죠. 호랑이의 그 강한 양기만이. 그러나 이 입춘 추위에 마구마구 튀어나올 수는 없죠. 모든 만물이 쌍눈만 톡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도 마찬가지겠죠. 호랑이도 힘이 아무리 세지만 산을 완전히 호령할지라도 외부로 자기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놓지는 않잖아요. 그 의미가
호랑이 달의 의미와 호랑이의 습성이 절묘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달의 에너지는 바깥으로 무조건 튀어나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이 호랑이 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입춘 우수가 되면은 아직은 정말로 추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체는 싹을 틔워야 되는 또 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풍부한 싹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 싹은 아직까지는 비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싹이 독초인지 나물인지는 모르죠. 물론 우리는 뭐 이것이 나물이냐 이것이 독초냐 이렇게 알아내지만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가 이게 독초냐 나물이냐를 구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비밀스러운 시간이란 뜻이에요. 호랑이처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 내용물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 호랑이띠에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고, 그렇지만 절대로 뒤처져 있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놓지도 않으면서 어떠한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킬 거 아니에요. 그것이 3대3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 3대3의 비율을 정확하게 지킬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호랑이, 인, 호랑이라고도 하고 인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 입춘이라고 하는, 여기 제가 표를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호랑이 달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호랑이 달이라고 했는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호랑이만이 이 시기에 양기를 완전히 드러내서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다. 호랑이만이. 그러나 호랑이는 역시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 까다로운 면도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호랑이띠를 조금씩 느껴보셔야 돼요.